제목은 노인연금과 보조금 신청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information about this applic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이 상당히 길지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여러분이 펜션을 받으시려면은 이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올드 에이지 시큐리티는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매달 주는 돈입니다. 서비스 캐나다에서 당신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으면 이 돈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편지를 보내는데 만일 이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은 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GIS라는 보조금 신청서도 겸하고 있습니다. GIS는 여러분의 혼인관계나 수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강의 줄거리이고요. 정확한 번역을 보고 싶으시면은 디스크립션欄에다가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A, B, C, D, E, F가 있는데 이는 이 신청서의 구성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A항, B항, C항, D항 뭐 이렇게 있는 거죠. A항은 Personal Information,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적어 놓는 항목이고요. B항은 펜션 신청란이고 C항은 보조금 신청란입니다. D는 여러분의 은행 정보를 적어 놓는 항목이고요. E는 다른 나라에서 받는 연금, 즉 한국 분들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은 여기다가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F는 여러분이 작성하신 내용에 거짓이 없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명을 한다라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G는 캐나다 레비뉴에서 여러분이 작성하신 이 내용을 절대 밖으로 유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시를 보면은 거기에는 여러분에게 보다 추가적인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읽어보라는 거고요. 이런 표시가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레베뉴 캐나다에 전화를 하든지 웹사이트를 참고해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A 항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A 항목은 개인정보라고요. 그러니까 A1은 Social Insurance Number. 여기다가 이제 Social Insurance Number 쓰시면 되고요. A2는 여러분이 선호하는 언어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코리안을 선택할 수는 없고요. English, French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English가 더 편하죠. A3는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는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미스터, 남자인지, 미세스, 결혼한 여자인지, 미즈, 그냥 여자인지, 미스, 결혼 안 한 여자인지 이건데 캐나다에서는 성별을 밝히도록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A4는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First name은 이름이고 middle name은 한국 사람들한테 없고 last name은 성이고요. 이건 뭐 제가 말 하나만 하고요. 그 다음에 date of birth 여기다가 생년월일을 써 놓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last name at bi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본인의 성을 그냥 갖고 계신데 캐나다에서는 여자가 남자 성을 따라오죠. 그러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성이 뭐냐라는 것을 적어 넣으라는 겁니다. 저희는 제가 성이 이고 저희 처는 김이었습니다. 근데 캐나다 오면서 저를 따라와서 저희 처도 성을 이로 바꿨지만 여기서는 김이었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표시가 있을 때는 추가 정보가 있으니까 읽어보라는 거였죠. 여기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것을 신청할 때 생년월일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은 서비스 캐나다에서 연락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년월일 뭐 이런 걸 밝혔지만 그거를 증명해 줄 서류는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A6는 집 주소를 적어 놓는 것입니다.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드릴 거 없고요. 여기 텔레폰 넘버, alternate 텔레폰 넘버 이렇게 있는데 휴대폰 갖고 계시고 집 전화번호 있고 이러면은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써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A7은 mailing address if different from abov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주소를 적어 놓으셨는데 메일을 받고 싶은 곳은 그것과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은 토론토에 있는데 옥빌에 있는 아들 집에 와 있다. 그래서 우편을 아들 집에서 받고 싶다 이러면은 그 옥빌에 있는 주소를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주소랑 혹시 메일을 받고 싶은 주소가 다르면은 여기에다 그걸 써놓으라는 겁니다. 섹션 B, 여기는 OAS, 노인연금을 신청하는 항목입니다. 이 문장의 내용은 OAS를 받을 자격이 되려면 당신은 적어도 65세가 넘어야 하며 법적 지위와 거주 의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법적 지위, 당신이 현재 캐나다 내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펜션을 허락하는 시점에 당신은 캐나다 시민권자이든지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캐나다 밖에 살고 있으면 캐나다를 떠나는 시점에 캐나다 시민권자이었든지 영주권자이었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어디에 있든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캐나다 밖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거주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주 의무, 캐나다 내에 살고 있으면 18세 이후 적어도 10년은 살았어야 합니다. 캐나다 밖에 살고 있으면 18세 이후 적어도 20년은 살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 10년, 20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현재 살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나라와 캐나다가 사회복지협정을 맺었으면 OAS의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현재 캐나다에 살고 계시면은 10년만 사셨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만일 한국이나 미국같이 캐나다 밖에서 신청하시려면은 적어도 20년은 캐나다에서 사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나라들은 캐나다와 소셜 시큐리티 어그리먼트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는 것도 캐나다에 거주한 것으로 계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펜션 시작하고 싶은 날짜를 적어 놓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문장은 당신은 OAS를 언제부터 받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곳의 문장 내용은 만일 당신이 자격이 되면 65세 생일을 맞은 그 다음 달부터 OAS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될 때까지 OAS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하는 달수마다 0.6%씩, 그러니까 1년에 7% 액수가 올라갑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65세에 618불 45센트를 받게 되는 사람이 받는 나이를 바꾸면은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를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은 매월 618불 45센트를 받을 사람이 70세로 연기하면은 매월 841불 9센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222달러 이상이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65세가 됐어도 연금 수령을 늦추는 사람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내용은 OAS를 연기하면은 GIS, 주에서 주는 보조금도 정지됩니다. 즉 연방정부에서 주는 노인연금을 연기하면은 주에서 주는 보조금도 정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인연금은 연기하는 횟수만큼 인상되지만 보조금은 인상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의 내용은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받기를 원하는 날부터 11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고 미리미리 신청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그리고 여기 있는 B1은 언제부터 수령하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As soon as I'm eligible, 그러면은 자격이 되는 대로 빨리 받겠다는 것이고요.
요 밑에 있는 as of는 어느 시점에 받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65세에 안 받고 66세, 67세에 받겠다고 하면은 본인이 받고자 하는 달을 써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기시키면은 나오는 연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곳에 있는 문장은 여러분이 노인연금, 즉 OAS를 연기하고 싶으면은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legal status, 법적 지위를 묻는 것입니다. B2, 캐나다 내에 살면 1번을 써 놓으시고 캐나다 밖에 살면 2번을 써 놓으십시오. 1번은 I'm living in Canada and I am 나는 캐나다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시민권자다, 영주권자다. 요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이 뒤에 몇 개가 더 있지만 한국 분들에게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시민권자이면 여기다 체크를 하고 영주권자이면은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만일 다른 나라에서 캐나다로 왔다면은 스폰서 합의하에 자격을 얻었습니까? 이건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 없을 것 같습니다. 스폰서십에 대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인도 사람들이 본국에서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면서 스폰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재정적 책임을 다 지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해당 사항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노에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캐나다 밖에 살고 있을 때 체크하는 곳입니다. 나는 캐나다 밖에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런 것들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캐나다 밖에서 시청하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참고사항은 당신은 법적 지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참고란을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법적 지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패스포드 카피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Residence History, 이거는 본인이 어디에 거주했었나 하는 것을 적어놓는 란입니다. B3는 만일 당신이 캐나다에서 태어났다면 질문 B4로 바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B4는 적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문장은 You are born outside Canada indicate. 만일 당신이 캐나다 밖에서 태어났다면 다음 것을 제시하십시오. 캐나다에 처음 들어온 날짜. 캐나다에 입국했을 때 어떤 형태의 이민 서류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임시 영주권, 방문 비자, 워크 퍼밋, 학생 퍼밋, 영주권. 저희는 영주권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이곳에 체크를 했습니다. B4는 여러분이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체크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B5는 거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거주란 당신이 정상적으로 살면서 캐나다 안에 거주지를 형성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캐나다를 잠시 들리러 왔거나 학업을 위해 체류한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캐나다로 여행 와서 한 6개월 있었다. 아니면 어학연수를 와서 한 1년 있었다. 이런 거는 거주로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주권을 가지고 와서 산 기간, 그것만 거주로 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은 당신이 18세 이후 거주했던 나라들, 캐나다를 포함해서 모두 나열하십시오. 6개월 이하로 캐나다를 떠나 있던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후 거주했던 나라가 한국이랑 일본 그리고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날짜에 맞춰서 적어 놓으셔야 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캐나다로 바로 오셨다면은 캐나다로 오기 전까지의 거주지를 한국으로 하시고 그 뒤를 캐나다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날짜를 쭉 적어 놓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설명란에는 펜션을 신청할 때 어디서 살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캐나다에서 나중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주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은 안내 참조를 보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지를 증명할 어떤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B6는 해당되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경우는 캐나다를 벗어났더라도 캐나다 내 거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나 외교관으로 해외 체류한 것, 유학, 국제기관이나 캐나다 회사의 해외 근무 등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외국으로 발령이 나가서 일하고 있는 동안은 캐나다 거주지로 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섹션 B, OAS, 즉 노인연금 신청하는 항목을 모두 마쳤습니다. 섹션 C는 Applying for the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주에서 주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날입니다. 여기 문장이 상당히 길죠? 이 문장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만일 OAS 펜션, 즉 노인연금이 승낙되고 당신이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다면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GIS도 자격이 됩니다. 지금 당장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년 당신의 수입을 검토해 볼 것이며 자격이 되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GIS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매년 세금 보고를 하시면 말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C1 GIS를 신청하려면 C2부터 C10까지 항목을 기입하십시오. 만일 GIS 신청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박스에 체크를 한 후 섹션 D로 가십시오. 이곳의 문장은 GIS 금액은 통상 전년도 수입에 근거합니다. 당신의 수입이 고용된 직장이나 개인 사업에서 은퇴로 줄어들었다면 GIS는 현재의 고용 상태나 펜션 액수에 근거해 액수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GIS 액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C2는 지난 2년 동안 직업에서 은퇴한 사실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2년 뒤 직업에서 은퇴할 예정이 있나요? 라는 겁니다. 여기다 여기 yes나 no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yes라면은 은퇴할 연, 월, 일을 적어 놓으셔야 되죠. 사실 이 질문은 이해는 하겠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조금은 연방정부에서 주는 돈이 적기 때문에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주정부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수입이 있으면은 보조금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은퇴를 했느냐, 은퇴할 예정이냐 하고 묻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왜 2년 전, 2년 후의 것을 묻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는 아무데도 해당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노에 체크했었습니다. CF3는 당신의 펜션이 지난 2년 동안 줄어든 적이 있나요? 아니면 2년 동안 줄어들 것인가요? 여기는 아마 해당되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노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foreign income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라는 건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겠죠? 그러니까 이 C4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생기는 수입이 있나요? 있으시면은 yes를 하셔야 되죠. 그 yes를 체크하셨으면은 그 수입의 종류가 어떤 건지를 기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월급, 연금, 투자 수익금 등등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은 당신이 받는 수입이 캐나다에서 텍스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라도 모든 외국 수입을 보고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매년 이 수입을 받는 나라의 화폐 단위로 금액을 적어 놓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수입이 있다면 원화로 그게 얼마인지를 적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Marital status, 혼인관계를 묻는 항목입니다. C5. Indicate your current marital status. 현재 당신의 혼인 상태를 표시하십시오. 독신, 결혼했다, 법적으로 동거 상태다, 아니면은 배우자와 사별했다. 사별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날짜를 여기다 적어 넣어야 되고요. Separated as of. 만약에 별거를 하시면 여기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별거를 언제부터 했는지 여기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혼하셨으면은 여기다가 체크하시고 이혼한 날짜를 이곳에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혼인하셨으면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법적 동거를 하고 계시면 법정 선서를 제출하십시오.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참고 안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중요하죠. 현재 부부가 다 살아계신 분은 영사관에서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66. 이 내용은 당신과 파트너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별거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괄호 안은 예를 들어서 당신 파트너가 요양원에 입원했다거나 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하고 계시다면 여기 대답에 yes를 하셔야 되고요. 별거를 시작한 날짜를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여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no와 no applicable이 있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no의 경우는 별거 중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는 것 같고요. no applicable은 해당 사항 없음이기 때문에 별거하지 않거나 사별한 모든 사람은 이곳에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신청자가 혼인관계에 있는지 별거하고 있는지 이혼했는지 이미 다 진술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체크하든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선 참고 가이드를 보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여긴 동거인에 대한 정보를 묻는 겁니다. C7은 옵셔널이라고 됐습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캐나다는 동성 혼인도 인정하고 동성 동거도 인정하기 때문에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밝히고 싶지 않으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 어쨌든 미스터인지 미세스인지 미즈인지 미스인지 여기다 표시하라는 겁니다. 안 해도 되고요. 여기는 배우자나 동거인의 이름, 배우자의 소셜 넘버, 생년월일, 그 다음에 결혼하셨으면 결혼한 날짜, 아니면 동거를 하셨으면 법적으로 동거를 시작한 날짜. 여기는 home address if different from address in section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section A를 작성할 때 주소를 써놓았기 때문에 그 주소와 같지 않으면 쓰라는 겁니다. 동거인이나 배우자는 같은 곳에 살기 때문에 주소가 같아야지 마땅한데 혹시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게 다를 경우에는 여기다 그 주소를 써놓으라는 겁니다. C8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지 C8 여기는 당신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지난 2년 동안 직장에서 은퇴한 일이 있나요? 혹은 2년 뒤 은퇴할 계획이 있나요? 라는 문장입니다. 만일 은퇴를 했었거나 은퇴할 계획이 있으면 이곳 yes에 체크하시고 그 날짜를 적어 놓으셔야죠. 저희는 아무데도 해당 사항이 없어서 모두 no에 체크했었습니다. 당신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지난 2년 동안 펜션이 줄어든 일이 있나요? 혹은 2년 뒤 줄어들 예정인가요? 여기서도 많이 있으시면 yes에 체크하시고 그 날짜를 적어 놓으셔야죠. 당신의 배우자나 동거인이 외국에서 생기는 수입이 있나요? yes이면 수입의 종류를 기입하셔야죠. 당신이 받는 수입이 캐나다에서 텍스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라도 모든 외국 수입을 보고해야 합니다. 매년 이 수입을 받는 나라의 화폐 단위로 금액을 적어 놓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섹션 D는 은행 정보를 묻는 항목입니다. 서비스 캐나다는 당신 은행 계좌를 통해 당신이 직접적이고 빠르고 확실하고 안전하게 펜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뱅크 어카운트 넘버를 써 놓으셔야 됩니다. 지점 넘버 5자릿수, 은행 넘버 3자릿수, 계좌 넘버 최고 12자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체크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드 체크를 첨부하셔도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은행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이드 체크를 첨부하지 않으시면 펜션을 우편으로 당신의 주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여러분 은행 정보를 써 놓으셔도 되고 그게 귀찮으시면 서류 제출하실 때 보이드 체크를 한 장 첨부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캐나다 이외의 나라에서 직접 받기.
미국에 계시면은 1800-277-9914로 전화하시면 되고 그 외의 나라라면 613-957-195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콜렉트 콜도 받아줍니다. 즉 서비스 캐나다에서 요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거나 어느 나라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곳을 방문하십시오. 라는 문장입니다. 노인연금에 대한 세금. 이 항목도 저희와 상관없는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버렸기 때문에 막상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문장의 의미는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캐나다 밖에 살고 있으면 전년도 온 세계에서 얻은 수입이 77,580불이 넘습니까? 로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에다 체크하시면은 수입이 있긴 있지만 77,580불이 넘지 않는다는 얘기일 테고요.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시려면은 노 애플리커블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OAS의 반납에 대한 참고 안내를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캐나다 거주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면 섹션 2로 가십시오. 문장도 길고 내용도 복잡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노인연금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입니다. 매월 받는 액수로부터 소득세를 미리 떼어낼 필요는 없지만 소득세 신고할 때 납부할 액수를 줄이기 위해 원천 징수할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OAS를 받기 시작한 후 언제든지 공제되는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인연금은 세금을 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부담될 수 있으니까 매달 조금씩 세금을 떼고 받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떼는 금액은 나중에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당신은 받는 연금에서 세금을 미리 떼기 바랍니까? 하나만 고르시오. 저희는 얼마를 떼야 좋을지 몰라 떼지 않는 거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체크를 했습니다. 이곳은 매달 받는 돈에서 얼마를 떼기를 바라는지를 써놓는 것이고요. 여기는 매달 받는 돈의 몇 퍼센트를 떼기를 바라는지를 써놓는 것입니다. 섹션 2는 외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것은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위한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냥 번역해 드리면은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서 거주했거나 일을 했다면은 그 나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지 모릅니다. 서비스 캐나다에서 캐나다 소셜 시큐리티 어그리먼트를 통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캐나다와 소셜 시큐리티 어그리먼트를 체결한 나라에서 일했다면 그 나라 연금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서비스 캐나다 사이트를 방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섹션 F는 선서와 서명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작성하신 내용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서명하는 항목입니다. F1은 신청자의 선서와 서명입니다. 나는 이 신청서에 기입한 모든 정보가 거짓이 없고 완전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섹션 G에 서술되어 있는 이용약관에도 동의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다 서명하시고 작성한 날짜를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F2는 배우자 혹은 동거인의 선서와 서명입니다. 해당이 된다면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만 적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긴 문장이 있는데 내용은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인 나는 이 신청서에 기입한 정보가 모두 사실이며 완전함을 선언합니다. 나는 또한 섹션 G에 진술된 이용 약관을 읽고 동의함을 선언합니다. 본인은 노인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이것이 보조금 신청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즉 진술한 모든 것이 진실이며 이 신청서가 보조금 신청서를 겸하고 있음을 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두는 것입니다. 여기는 배우자나 동거인의 서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명한 날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를 여기다 써놓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이 문장을 번역하면은 만일 신청자나 배우자가 정상적인 사인이 아니고 단순한 표시, 예를 들어 X로 사인할 경우 꼭 F3에 기입해 놓은 증인 앞에서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대로 된 사인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을 X로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위트니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 위트니스가 된 사람이 선언하고 사인하는 곳입니다. 나는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나는 이 신청서 내용을 신청인에게 읽어주었으며 그 또는 그녀가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보이며 내 앞에서 마크를 하였습니다. 나는 신청자를 대신해 서명합니다. 나는 신청자 또는 동거인을 대신해 서명합니다. 나는 신청서에 있는 내용이 모두 진실이며 완전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섹션 G에 서술된 약관을 잘 읽었고 동의합니다. 여기는 그 증인의 사인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사인한 날짜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이곳에는 증인 이름, 신청인과의 관계, 여기다는 주소를 적어 놓습니다.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신청자나 배우자를 대신해 신청했으면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괄호 안에 예를 들어 놓았는데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G 항목 문장이 상당히 길죠? 하지만 읽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실히 진술하지 않았으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짓 진술이 있으면 받은 돈을 다시 환불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제공하신 정보를 나라에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연금 신청서 작성을 마치겠습니다.